네, 12월 졸투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 데이터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809만 8천에서 815만 6천으로 5만 8천 건이 더 늘어나는 상향 조정이 되었고 직전 달 대비 55만 6천 건이 줄어드는 구인 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상치가 801만 명이었습니다. 크게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인 구인 건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급격한 실업의 증가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된다 이렇게 해석되기보다는 서서히 식어가는 고용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연착륙으로 해석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장에서의 반응이고요. 다만 이렇게 서서히 식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의 과거 패턴에 따르면 특정 지점을 지나가면서부터 악화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졌다는 것을 늘 강조드렸고요. 이런 변곡점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인율이 더 낮아지면서 발생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2월 채용 공고당 실업자 수가 0.9로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직전 달 대비 더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 가운데 어느 정도 변동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건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죠. 1.1배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 1.14배에 비해서 소폭 감소되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의 위치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배가 넘는다는 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졸투의 집계 방식은 상당히 허술하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이런 흐름은 클라우드샴 경제학자 또한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구인율과 고용률의 이 간극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간극 자체가 심하게 벌어졌는데 구인 건수의 허수 집계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구인 건수는 집계가 되지만 실제 채용 건수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채용이 되지 않는 구인 건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구인율과 고용률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2월달 구인율이 4.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4.5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선이 될 수가 있는데 원로이사조차도 이 구인율이 4.5를 하회하게 되면 베버리지 곡선상 구인율의 변화가 실업률의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다. 늘 말씀을 드렸었죠. 이 베버리지 곡선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지금은 4.3으로 구인율이 집계가 됐다. 구인 건수가 계속 감소하던 흐름 속에서 처음 구인율이 4.5를 하회한 그런 모습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용률이 3.4%로 집계가 됐는데 이 빨간 선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지금의 3.4% 고용률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라는 뜻이고 지금의 3.4%가 가장 직전에 08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고용률이 3.4%였는데 당시 실업률이 6.1이었거든요. 더불어서 2010년 초반에도 3.4% 고용률을 보였는데 이때는 실업률이 8%를 상회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고용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흐름이죠. 현재 실업률은 4.1%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다른 고용 지표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이 실업률의 상방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졸투의 구인 건수 자체는 취업정보업체 인디드의 민간 부분 채용 공고 추이를 선행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월 24일자 기준으로 인디드 민간 부분의 흐름은 위치가 여기거든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감소를 하다가 24년 5월부터 박스권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났었죠. 그러다 8월까지 정체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24년 9월 들어 이 정체 구간을 이탈을 했고 재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10월 이후에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으나 어느 정도 변동성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재차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에서 인디드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졸투의 구인 건수는 어김없이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 12월 졸트의 고용 증가는 어느 정도 팬데믹 이후 주도하던 고용 섹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서비스업의 구인자 수가 18만 건 줄었고 정부 일자리도 9천 건, 주지방 정부가 2만 1천 건이 줄었습니다. 더불어서 건설 일자리도 5만 5천 건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민간 고용의 변화가 54만 8천 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흐름인데요. 12월 직전달 대비 8만 9천 건이 증가를 했지만 등락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채용 건수는 감소 추세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구인 건수가 1200만을 상회했던 구간에도 채용은 700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600만 후반을 피크를 찍고 재차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구인 건수의 간극은 허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라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중복 게재하는 부분들 상당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12월 전체 퇴직자는 직전달 대비 3만 8천 증가를 했지만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고요. 계속 감소 추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이직자, 자발적 퇴직자는 직전달 대비 6만 7천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해고도 줄었습니다. 해고가 줄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전달 대비 감소하긴 했으나 요즘 계속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해고 건수가 가파르게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해고 데이터의 MOM 변화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61% 감소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고용 데이터, 특히 해고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죠. 경기 침체의 결과로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용시장 급격하게 위축되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석되기보다는 다양한 고용 지표들을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슷한 흐름인데 해고율은 1.1%로 직전달 대비 변함이 없었습니다. 보시면 1%, 1.1%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해고율 변화도 큰 의미가 있을 정도로 선행해서 살펴볼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해고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12월 챌린저 해고 건수가 MOM 33% 제법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YY는 11% 증가를 해서 38,79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아래 차트 보시게 되면 21년 말부터 감원 발표죠. 해고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고 23년 초반에 피크를 찍은 다음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중반 이후부터 24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큰 흔들림이 있는 정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위치는 이 변동성 박스권 하단에 위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노동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찾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12월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34.3시간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시장 평가 보시게 되면 1월달 직전달 대비 더 악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1월달 소비자들의 노동시장 평가는 긍정적 평가가 줄었고 부정적 평가가 늘면서 인식이 나빠졌는데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한 소비자는 33%로 12월달 직전달 데이터에 비해서 더 줄었고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소비자는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컨퍼런스 보드의 노동 격차는 16.2%포인트로 집계가 됐는데 이 직전달이 22.3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1월달 노동시장 평가에 더 악화됐다. 24년 9월달이 12.7%로 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니까 이때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한 소비자가 33%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인가를 보면 지금이 여기입니다. 이 파란색이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이고 이 33%의 위치가 지금 과거 추이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위치라는 거 확인해 되시고 이 빨간색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보시게 되면 16.8%의 위치가 여기고 결국 경기 침체 직전에 가파르게 떨어지고 상승하는 추세 가운데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동격차의 비율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위치가 여기고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12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난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속적인 그런 감소 추세가 나타났고요. 아직은 특별하게 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